자, 제가 지그 헤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지그 헤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그 헤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럭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그헤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냥 뭐 지그헤드 종류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그헤드의 각 부분들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못 쓰는 글씨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씨를 써볼게요. 일단 요 부분은 바늘 귀, 뭐 지그헤드의 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머리라고 하죠. 싱커 달려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허리라고 해요. 허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늘 있는 부분이고요. 영어로는 뭐 포인트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뭐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만 갭 뭐 사이죠. 요거 차이. 보통 지그헤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지그헤드의 종류입니다. 지그헤드의 종류는 이 머리 부분의 모양에 따라서 라운드형,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탄환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탄환형, 뭐 분리 모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삼각형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완전히 바닥으로 누워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밑걸림이 이건 당연히 덜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형태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베스 낚시 할 때 미드 지그라고 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스위밍 지그, 뭐 이렇게 뭐 여기도 투구 모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에 따라서 지그 헤드의 종류를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각각의 지그 헤드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물속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그헤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그헤드의 바늘 크기입니다. 이 지그헤드에 따라서 같은 호수라고 해도, 지그헤드가 예를 들어서 16분의 1 지그헤드라고 해도요, 저는 이거 가장 많이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6분의 1 지그헤드는 1.75g, 뭐 여기서는 1.8g이라고 썼는데 한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지그헤드라고 해도요, 이렇게 바늘이 길거나 짧은 게 달라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늘 크기에 따라서 웜을 선택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웜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바늘을 맞춰서 이제 쓰셔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요, 여기도 보면 이제 똑같은 16분의 1 지그거든요. 근데 여기는 샵 2, 샵 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이제 4호 바늘, 이건 2호 바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더 바늘이 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샵 4호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3.1cm, 그 다음에 2호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4.1cm 정도 돼요. 그래서 보면 기본 바늘 호수는 이렇게 4호 바늘인데, 약간 큰 거는 이제 2호 바늘. 저는 이제 주로 요걸 썼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웜에다 이제 쓸래니까 바늘을 이제 좀 길게 써야 돼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보다 더 짧은 바늘은 6호 바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이렇게 1, 2, 3, 4, 5, 6 뭐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슬래시 제로 뭐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샵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요까지는 샵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6호, 샵 6호, 4호, 2호, 1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커지는 거는 1/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갈수록 길이도 길어지고 갭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지그헤드의 비밀입니다. 뭔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맨날 비밀이래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미끼를 물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그헤드가 물론 이제 요쪽 바늘 쪽만 여기 바늘 쪽만 물을 수도 있지만 뭐 작은 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체를 삼키겠죠.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이 바늘이 얘네한테 걸리는지를 보면요, 실이 라인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라인을 이런 식으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고 오다가 물고기가 물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잡아다니죠. 줄을 잡아다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 물고기가 바늘에 걸리는 상황을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그림을 전 진짜 그림을 못 그리는데 좀 이해하고 봐주세요. 물고기가 이 미끼를 물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안쪽에 이제 얘가 물고기가 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물고 있어. 그럼 우리가 챔질을 하겠죠. 그럼 챔질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물고기 요 지그헤드의 무게중심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 줄을 당기면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당기면, 그래서 이 선하고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당겨진단 말이에요. 이게 빠져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여기 천정 같은데 이렇게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물고기가 이렇게 지그헤드를 삼켰을 때, 또는 이제 바늘 부분만 삼켰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냐라고 하면요,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 지그헤드의 무게중심이에요. 이 지그헤드의 무게중심을 제가 여기다 찍어놨죠. 여기는 하얀 걸로, 여기는 까만 걸로. 이 지그헤드의 무게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이 줄을 당겼을 때 얘가 원심력에 의해서 얘는 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니까 얘가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그헤드의 무게중심이 이런 식으로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그헤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자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그헤드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그헤드 납 부분을 이렇게 안 만들 수도 있고 거꾸로 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그림을 바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만큼으로 돼 있어. 그럼 지그헤드 무게중심이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이 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당긴다라고 해도 무게중심이 여기인데, 그럼 얘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얘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뭐 이런 모양. 살짝 올라간 모양이 되겠죠. 여기보다. 그럼 바늘이 이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이게 물어도 그냥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후킹이 안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지그헤드의 무게중심이에요.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원리죠. 지그 헤드가 만들어지는 원리.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그 헤드 갭의 크기예요. 갭의 크기. 즉, 요 길이가 얼마나 크냐 이런 얘기죠. 얼마나 길이냐. 갭의 길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갭의 길이. 요 길이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이게 이 갭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후킹이 잘 돼요. 이 갭의 길이가 길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면 바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려 나가는데 요렇게 된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게 있다라고 해봐요. 어느 게 더 잘 걸리겠어요? 당연히 이게 더 잘 걸리죠. 그래서 이 갭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후킹이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갭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지그 헤드 허리의 길이에요. 허리의 길이. 허리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 허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후킹하는 확률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게 작으면요, 요 길이가 짧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지그 헤드 귀 높이 때문에 이게 후킹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천천히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휙 세게 당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얘네가 이제 입을 통과해서 나올 때 물고기 입이 다물어지기 전에 쑥 나와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짧으면 거의 동시에죠. 그래서 지그헤드 허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물고기를 후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민을 잇는 곳, 이 포인트라고 하죠. 지그헤드 포인트의 높이와 그 다음에 바늘 귀의 높이예요. 지그헤드 포인트의 높이와 바늘 귀의 높이예요. 여러분들이 지그헤드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특정한 지그헤드들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지그헤드들은 전부 다 포인트의 높이가 바늘 귀의 높이보다 높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게 당겨서 지그헤드 이 헤드 부분이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아무리 향해 있어도 요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이게 요 높이가 똑같으면 이게 물고기가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바로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더 높으면 요게 빠져나가는 것보다 얘가 빠져나가면서 물고기의 입이 벌어진 것보다 얘가 더 높으니까 이 천정에 박히겠죠. 그래서 이 지그헤드 바늘 그 포인트의 높이와 바늘 귀의 높이의 차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의 높이는 바늘 귀의 높이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물고기를 후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4번에서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런 스위밍 지그 헤드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얘는 바늘 귀 부분이 요 포인트 있는 부분보다 높아요.
뭐 여기 이 갭 부분이나 아니면 이 뭐 허리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예, 이런 건 다른 거하고 다 똑같은데 요 바늘 귀 부분이 여기 포인트 있는 부분보다 높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가 높으면 이 빠져나올 때 이것 때문에 그냥 얘가 그냥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얘는 뭐가 특징적이냐면 일반적인 지그 헤드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요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입이 여기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여기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요만큼까지 이게 빠져나올 때 물고기의 입이 여기까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요 높이보다 작기만 하면 어쨌든 얘는 걸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 높이보다 작기만 하면 요 부분이. 그래서 그 정도 얘가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위밍 지그 헤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와이드 갭 같은 거 요런 게 다 그게 이제 과학적인 원리가 이제 숨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그헤드 귀의 기울어진 정도와 그에 따른 지그헤드의 수영 모습이에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어떻게 공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평평한 부분을 공략할 때냐, 아니면 어떤 석축 같은 것을 공략을 할 거냐에 따라서, 예, 그때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의, 즉 이 지그헤드 귀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여기. 그리고 이제 바늘이 요 바늘 귀에서 실을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고기가 물었을 때 물고기 입에서의 얘기고, 지금 이거는 물고기 입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냥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얘기잖아요. 얘가 이렇게 당기면, 물론 원칙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물의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물의 저항. 그러니까 물의 저항은 여기 부분보다 여기가 더 많이 받겠죠. 여기가. 왜냐면 여기 싱커 부분이니까, 표면적이 더 넓으니까 여기보다 저항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당기면 얘네가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 물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약간. 그래서 얘가 다시 즉 거의 수평인 모양으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는 모양처럼 똑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거의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줄이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줄이 이렇게 당기면 얘는 무게중심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여기 어디 있다 그래. 근데 그럼 얘는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여기하고 차이가 없잖아. 이 위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로 이런 모양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로 이런 모양으로 끌려와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끌려오는데 얘는 이런 모양으로 끌려온다는 얘기예요. 끌려올 때.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물속에서 수영하는 모습의 차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곳, 예, 그런 곳에서 움직임이 자연스럽겠죠. 경사진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진대에서는 얘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미끼가 이렇게 오니까 이게 약간 부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경사진 곳에서 얘는 웜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웜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경사진 측면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돼 있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수영하는 모습에 이 바늘 귀의 기울어진 것에 따라서 이
이 지그 헤드가 수영하는 그 모습이 달라져요. 물론 이거라고 이걸 갖다가 경사진대에서 쓴다라고 해서 이게 물고기가 안 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이제 빈 바늘로 한번 던져 봤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모양의 지그 헤드를 던져 봤어요. 빈 바늘로 던져 봤습니다. 바늘 귀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지그 헤드들은 물속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스위밍 지그 헤드를 던져봤습니다. 웜 없이요. 얘는 이제 바늘 귀가 이런 방향으로 된 거죠. 자, 얘네들은 제가 물속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끌려온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빈 바늘로 던진 다음에 다른 웜들을 써가지고도 한번 끌어와 봤어요. 얘네가 수영하는 모습을, 이 귀의 모습에 따라서 얘네가 어떻게 수영을 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탄환형 지그 헤드, 즉 지그 헤드의 귀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거, 여기에다가 2인치 웜 두 가지 종류를 한번 껴서 물속에서 수영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두 가지로 한 건, 얘네들도 이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도 같은 길이의 웜이라고 해도 얘네가 이제 수영을 해서 오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위에 거는 좀 빨리 떨어지고요. 요거는 얘보다, 위에 있는 것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느리게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2번 같은 걸 써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얘네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스위밍 지그 헤드, 즉 바늘 귀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이런 스위밍 지그 헤드에다가 2인치 웜과 3인치 웜을 달아서 한번 수영을 시켜봤습니다. 이 웜도 제가 좋아하는 웜들입니다. 이게 빈 바늘만 수영을 시켰을 때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바늘이 기울어진 상태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지그 헤드에 이 웜들을 달면 얘네가 아까 그 경사보다는 수평에서 약간 내려간 그 정도로만 끌려와요. 근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부력 때문이에요. 즉 이 웜들의 부력 때문에 끝이 조금 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바늘일 때보다는 경사가 덜 지게 해서 이렇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웜도 이 지그 헤드에 껴서 이렇게 올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2인치 지그 헤드를 2인치 웜을 쓰잖아요. 이 2인치 웜을 쓰면 이 3인치 웜 얘보다
표면적이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이거보다 2인치 웜은 이 3인치 웜보다 빨리 가라앉고 저희가 이제 끌고 올 때도 약간 3인치 웜보다는 빠른 속도로 끌고 와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좀 지그헤드를 똑같은 무게를 쓰는데 좀 천천히 운영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지그헤드를 보통 가벼운 걸 쓰시잖아요. 근데 이 웜을 가지고도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3인치 단 웜이 훨씬 더 느리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느리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이 지그헤드는 헤드 부분의 무게중심이 높아요. 그리고 바늘 귀가 위로 향해 있지 않고 수평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그헤드는 다 빠지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빠져요. 예를 들어서 10마리 잡으면 그 중에서 한 3마리, 4마리가 빠져요. 제가 이거는 실험을 해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원래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그헤드와 웜의 관계 또는 지그헤드와 웜의 궁합 또는 웜들을 이용해서 지그헤드를 어떻게 다양하게 속도를 조절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원래는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번 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다음 편에 이런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럭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